안녕하세요. 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암호화폐 세상의 가장 뜨거운 이슈를 깊이 파고드는 호스트 스피커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암호화폐 정말로 안전하다고 확신하시나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왔던 블록체인의 철벽 보안이 사실은 시한폭탄 위에 서 있다는 충격적인 경고가 나왔습니다. 바로 구글 퀀텀 AI가 내놓은 백서 한 편이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오늘 그 백서가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자산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논란의 진원지는 구글 퀀텀 AI가 주도한 하나의 연구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요, 우리가 디지털 자산의 보안에 대해 가졌던 모든 믿음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그야말로 양자 쇼크라고 부를 만한 엄청난 파급력을 담고 있습니다. 백서의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죠? 타원곡선 암호화폐를 양자 취약점으로부터 보호하기, 자원 추정 및 완화 방안. 제목만 보면 좀 딱딱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주요 암호화폐의 지갑을 지키는 핵심 암호 기술을 미래의 양자 컴퓨터로 뚫어버리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원과 성능이 필요할지를 사상 최초로 아주 정밀하게 계산해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어느 한 연구실에서 나온 논문이 아닙니다. 참여한 기관들의 면면을 한번 보세요. 구글 퀀텀 AI가 이 연구를 이끌었고 응용 암호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스탠포드 대학의 댄 보네 교수팀, UC 버클리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더리움 재단까지 이 연구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마치 미래의 가장 강력한 창을 만드는 사람들과 가장 튼튼한 방패를 만드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다가올 전쟁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 함께 분석한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 하나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백서는 암호화폐를 해킹할 수 있는 소위 암호학적으로 유의미한 양자 컴퓨터가 지금 당장 이 세상에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바로 필요한 자원이 이전에 우리가 가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 말인즉슨 그런 괴물 같은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문턱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훨씬 더 낮아졌다는 사실을 숫자로 증명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이 숫자입니다. 50만. 이 슬라이드를 주목해 주세요. 백선에 불과 50만 개도 채 안 되는 물리 큐비트만으로도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심장부를 지키는 256비트 타원곡선 암호를 완전히 깨부술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이 수치가 왜 그렇게 충격적이냐면요. 기존 학계에서는 이런 일을 하려면 적어도 수천만 큐비트는 필요할 거라고 추정했었거든요. 예측치를 무려 20배 이상이나 앞당겨버린 그야말로 엄청난 결과인 겁니다. 이 발견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양자 컴퓨터의 위협은 이제 더 이상 수십 년 뒤에나 걱정할 막연한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코앞에 닥친 지금 당장 대비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야 하는 시급하고도 중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된 거죠. 양자 컴퓨터 공격을 막아낼 새로운 암호 체계, 즉 포스트 퀀텀으로의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양자 컴퓨터는 정확히 블록체인의 어떤 부분을 공격 목표로 삼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오해를 하시는데요. 공격의 핵심은 채굴이 아닙니다. 양자 컴퓨터가 노리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우리 지갑의 보안 그 자체를 책임지는 타원 곡선 암호 ECC라는 기술입니다. 이건 일종의 한 방향으로만 작동하는 아주 특별한 수학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러분의 개인 키라는 비밀번호로 공개 키라는 계좌번호를 만들어내는 건 아주 쉽지만 그 반대로 공개된 계좌번호를 보고 원래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건 현재 슈퍼컴퓨터로도 수조 년이 걸릴 만큼 거의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양자 컴퓨터가 모든 게임의 규칙을 바꿔버립니다. 강력한 양자 컴퓨터에 쇼어의 알고리즘이라는 마법 같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 불가능해 보였던 역산 과정이 순식간에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해, 블록체인에 공개되어 있는 여러분의 지갑 주소 정보만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자산을 통제하는 단 하나의 마스터키, 바로 개인키를 그냥 계산해내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양자 위협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진짜 위험에 처한 것은 지갑 서명 위조입니다. 공격자가 여러분의 개인키를 훔쳐서 마치 여러분인 것처럼 합법적인 거래 서명을 만들어서 지갑에 있는 모든 코인을 자기 주소로 빼돌리는 거죠. 반면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비트코인 채굴은요, 당장의 직접적인 위협은 아닙니다. 채굴에 사용되는 SHA-256이라는 알고리즘은 현재까지 양자 공격에 비교적 강한 내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진짜 목표는 채굴장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지갑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백서는 비트코인이 크게 두 가지의 뚜렷하고 구체적인 공격 시나리오에 직면해 있다고 아주 상세하게 분석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온스펜드, 즉 전송 중 탈취 공격입니다. 이건 마치 영화 속 하이스트 장면 같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비트코인을 보내려고 거래를 딱 생성하는 순간 여러분의 공개키 전문이 네트워크의 멤플이라는 거래 대기 공간에 아주 잠깐 노출됩니다. 공격자는 바로 이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공개키를 낚아채서 양자 컴퓨터에 입력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원래 거래가 블럭에 기록되어 확정되기 전에 개인키 계산을 끝내고 더 높은 수수료를 붙인 새치기 거래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자산을 가로채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그 숨막히는 시간과의 싸움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백서는 양자 컴퓨터가 개인키를 계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소 9분에서 최대 12분 사이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평균 블록 생성 시간, 즉 거래가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10분이죠. 어떠세요? 공격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시간이 분 단위로 겹치는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백서는 이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이 공격의 성공 확률이 무려 41%에 육박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위협은 at rest, 바로 휴면 자산 공격입니다. 이 공격은 지금 당장 거래되고 있는 자산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고 지갑에 보관된 채 잠자고 있는 자금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특히 이미 공개키가 블록체인상에 영구적으로 노출되어 버린 낡은 형식의 주소들이 주된 공격 대상이 되는 거죠. 이 표가 비트코인 주소 종류별 위험도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초창기 비트코인 주소 형식인 P2PK나 심지어 가장 최신 기술인 태브루트 주소의 일부 경우에도 공개키가 블록체인에 그대로 기록되기 때문에 휴면 자산 공격에 매우 취약해서 위험도가 높음입니다. 공격자는 언제든 시간을 들여서 이 주소들의 개인키를 계산해낼 수 있죠. 반면 공개키를 해시값으로 한번 감싸서 보관하는 P2PKH나 P2WPKH 같은 주소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 주소들 역시 단 한 번이라도 거래를 하게 되면 공개키가 노출되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전송 중 탈취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상황도 이렇게나 심각한데 백서는 이더리움의 경우 그 위험의 범위와 복잡성이 훨씬 더 크다고 경고합니다. 이건 이더리움이 가진 계정 기반 모델과 강력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라는 독특한 특성 때문입니다. 이더리움이 가진 공격 표면은 그야말로 광대합니다. 첫째,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처럼 매번 새 주소를 쓰는 게 아니라 보통 하나의 계정 주소를 계속해서 재사용하죠. 이 때문에 단 한 번의 거래만으로도 공개키가 영구적으로 노출되어서 지속적인 공격 목표가 됩니다. 둘째, 수많은 디파이 프로토콜이나 브릿지, 스테이블 코인을 통제하는 관리자, 즉 마스터키가 탈취될 경우 그 피해는 생태계 전체로 퍼져나가는 대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책임지는 레이어 2 솔루션들 역시 동일한 암호 서명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서 똑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 자체를 지탱하는 지분증명 합의 메커니즘에 예티된 막대한 양의 이더리움까지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백서는 이 위험을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주면서 경각심을 일깨웁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고액 자산가 계정에 묶여있는 2050만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관리자 키에 의해 통제되는 250만 이더리움, 레이어 2와 브릿지에 예치된 1,500만 이더리움, 그리고 네트워크 합의 자체를 위해 스테이킹된 3,700만 이더리움까지
이 모든 것이 양자 컴퓨터의 잠재적 공격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몇몇 개인의 자산 손실 문제가 아닙니다. 이더리움 위에 세워진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 규모의 거대한 탈중앙 금융, 디파이 인프라 전체가 한순간에 붕괴될 수 있는 심각한 시스템적 리스크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거대하고 실존적인 위협 앞에서 우리는 그냥 손을 놓고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다행히도 해결책을 찾기 위한 움직임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업계는 지금 포스트 퀀텀 암호, 즉 PQC라는 새로운 방패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기술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해결책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기존의 타원 곡선 암호 기술을 완전히 폐기하고 양자 컴퓨터로도 풀기 어려운 새로운 수학적 문제에 기반한 PQC 알고리즘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이 새로운 표준 알고리즘들을 선정하고 검증하는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엄청난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유하자면 이건 하늘에 날고 있는 비행기의 엔진을 공중에서 교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참여자 전체의 동의를 얻어서 시스템 전체를 업그레이드하는 하드포크가 필요하고요. 전 세계의 모든 지갑 소프트웨어와 거래소, 커스터디 업체들이 이 새로운 표준을 지원하도록 전부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은 수억 명의 사용자들이 직접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기존 주소에서 새로운 PKQC 보안 주소로 옮기는 작업을 일일이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소프트웨어 패치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규모의 물류 및 거버넌스 프로젝트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거대한 양자 위협이라는 논의를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사례인 파이 네트워크에 적용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 파이 네트워크의 보안은 어떤 위치에 서 있을까요? 먼저 파이 지갑의 핵심적인 구조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파이 지갑은 비수탁형 지갑이죠. 이 말의 의미는 오직 여러분만이 여러분의 자산을 통제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권한의 원천이 바로 지갑 비밀 구절입니다. 이 24개의 단어 조합이 바로 여러분의 개인키 그 자체이고요. 이 정보는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에서만 생성되고 저장될 뿐 파이 네트워크의 중앙 서버에는 절대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이 비밀 구절을 잃어버리면 그 누구도, 심지어 파이 개발팀조차도 여러분의 자산을 찾아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파이 계정과 파일 지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설정하는 비밀번호, 이메일, 패스키, 2단계 인증 같은 것들은 파이 앱에 로그인하기 위한, 즉 여러분의 계정을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상에 기록된 여러분의 파이 코인을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최종적인 권한, 즉 금고 열쇠의 역할은 오직 지갑 비밀 구절만이 가지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사용하는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 SCP라는 뛰어난 합의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것이 양자 공격 같은 해킹을 막아주지 않나요? 안타깝게도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히 다른 계층의 기술입니다. SCP와 같은 합의 알고리즘의 역할은 네트워크에 제출된 거래들의 순서를 정하고 이중 지불이 없는지를 검증해서 장부에 올바르게 기록하는 일종의 교통경찰 같은 역할입니다. 만약 양자 컴퓨터를 가진 공격자가 여러분의 개인 키를 훔쳐서 완벽하게 유효한 서명을 만들어 거래를 제출한다면 이 교통경찰은 그 서명이 진짜 주인의 것인지 아니면 위조된 것인지를 구분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서류상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하고 승인할 뿐입니다. 즉, 합의 시스템은 인증 시스템의 취약점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위험성은 파이 네트워크의 공식 문서에서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럽의 암호화폐 교재인 미카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된 2025년 백서의 기술적 리스크 항목을 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존 암호화폐 패러다임을 깨는 양자 컴퓨팅 기술은 자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파이 네트워크 역시 양자 위협을 이미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해결해야 할 미래의 과제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위협은 분명 현실이지만
무적정 공포에 빠지는 것은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냉철하게 분석하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여러분 각자를 위한 최종 방어 계획 체크리스트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행동 강령입니다.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의 비밀 구절을 목숨처럼 지키는 것입니다.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공간에 여러 번 백업하고 가족 외에는 절대 공유하지 마십시오. 둘째, 항상 공식 채널만을 이용하십시오. 지갑 접속은 반드시 파이 브라우저 내의 공식 주소인 wallet.pinet.com을 통해서만 하시고 의심스러운 링크나 앱은 절대 클릭하지 마십시오. 셋째, 여러분의 파이 계정 보안을 최대로 끌어올리십시오. 패스키, 신뢰할 수 있는 이메일, 2단계 인증 등 가능한 모든 보안 기능을 활성화해서 계정 탈취를 막아야 합니다. 넷째, 지문이나 얼굴 인식은 스마트폰 잠금 해제를 위한 편의 기능일 뿐 비밀 구절 백업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부터는 가격 뉴스보다 더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갑 구조가 양자내성 암호 PQC 기술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파이 코어 팀의 공식 발표입니다. 구글의 백선은 잠들어 있던 암호화폐 세계에 거대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제 시계는 똑같거리기 시작했고 블록체인 산업 전체는 양자내성의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거대한 기술 군비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공격의 창이 완성되기 전에 블록체인 생태계는 방어의 방패를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까요? 그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바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